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종지 원장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주택 양도 소득세하고 주택 보유세 간의 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비교하는 그 연구 보고서를 계속 작성을 해서 이번 주에 완료가 됩니다. 그 연구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대로 기존 연구에서 나온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연구에 적용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또 좋은 연구 주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연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 8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이 주택 관련된 이 경제 모형을 발전시켜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기본소득제를 이렇게 연 10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뭐 이재명 기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유세를 올리자 그러는데 이 주택 보유세를 올려서 이것을 충당할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음 과제로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이슈 관련해서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월 8만 원 정도는 이제 외식가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다 과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은 곧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가 며칠 전에 이 택시 요금, 택시를 콜할 때 우리가 이제 카카오 T 이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이제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 가입자가 약 무려 2,80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전국 택시는 약 25만 명, 이 5만 개 중에서 23만 개의 택시가 이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 콜에 가입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고 택시는 뭐 과반 이상이 대다수 이걸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며칠 전에 카카오가 이 택시 콜을 부를 때 이제 이 무료가 있는데 유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무료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요 택시 콜 시장을 카카오가 장을 하니까 이제 가격을 이제 올리는 개념으로 해서 스마트 콜이라는 거를 새로 도입을 했죠. 스마트 콜을 그건 이제 콜비가 1,000원이 더 붙습니다. 택시 요금 말고. 그래서 이 1,000원을 더 하면은 더 내면은 스마트 콜을 하면은 더 잘 잡혔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 1,000원짜리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카카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즉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 끊기는 시간 이럴 때에는 이제 이 택시 콜 소요가 많겠죠. 이럴 때는 이제 최대 5,000원까지 올리는 그런 가격 상승, 그러니까 택시 호출의 가격 상승이죠. 이것을 이제 카카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전 국민이 대부분 전 국민이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전 국민이 활용하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사업자죠. 이 플랫폼 사업자가 이 택시 호출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거의 4천만 명이 넘는 이 가입자를 갖고 있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직접 하다 보니까 독점적인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이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택시 콜 애플리케이션까지 전이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독점 FA가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를 이제 축소하겠죠. 처음에 이제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공짜로 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 카카오 이 콜을 이용해서 이 결제를 할 때는 제가 법인 카드를 이제 등재를 해 놓으면은 이 자동 결제,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그 목표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택시 아저씨한테 그 돈 나오는 것을 뭐 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이용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 카드에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릴 때 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택시 아저씨하고 손님 간에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자동적으로 이제 선결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내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좋은 시스템이었는데, 요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거기에 딱 중독이 되니까 바로 이제 그 서비스를 또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 서비스를 별도로 해갖고 유료화 시켰어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이 경쟁, 처음에 그 시장에,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택시콜 시장에 들어올 때는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거의 무료로 들어와서 무료 서비스를 막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 그 업체들이 버틸 수가 없죠. 그 경쟁 업체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나면은 자기가 거의 독점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가격을 올리고 또 무료로 제공했던 서비스는 아예 없애서 유료화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독점의 전형적인 폐해인데, 이게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2019년도에 국회에서 오선이었던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하고 같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었는데, 이 상황이 정확히 최근에 이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택시 콜을 1,000원에서 맥시멈 5,000원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는 이 자전거, 우리가 또 이 자전거, 이 전기 충전해서 쓰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이 카카오에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가격도 50% 올리는, 이것도 50% 올리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 카카오가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독점력을 가진, 엄청난 독점력을 가진, 전 국민이 거의 가입되어 있는 이 플랫폼에,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막강한 플랫폼 사업자가 뭐 택시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자전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들어오면 이 독점력이 전이 돼서 경쟁자들은 버틸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경쟁자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 소비자한테 가격을 올리는 전형적인 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가 애플리케이션 사업, 특히 이 카카오티라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이제 진입했는데, 그 카카오티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제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맨 좌측 상단에 보시면 택시, 이게 바로 이제 택시 우리가 콜하는 약 한 2,8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요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차를 이제 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바이크, 요게 이제 우리가 충전해 갖고 전기로 사용하는 그 바이크입니다. 자전거입니다. 요 서비스가 이제 50% 가격이 이제 올랐다는 거고, 맨 좌측에 있는 그 택시 콜이 이게 콜 비용이 이제 1,000원에서 맥시멈 5,000원까지 올랐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 대리 기사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콜하는 업계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세한 그런 이제 뭐 약 3,000개 되는 중소 이 대리콜 해주는 그 업체들이 지금 이 카카오가 점점 더 그러니까 대리콜 하는 그 업체 1위, 2위 업체도 이 카카오가 뭐 인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문어발식으로 지금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중소 대리 이 콜 업체들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십시오. 택배 서비스, 그 다음에 항공, 시외버스, 마이카, 기차, 셔틀, 카풀, 쿠폰다오. 이 카풀은 원래 하려고 했다가, 이제 반발이 심해서 못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만 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택시콜하고 이제 바이크에 대한 그 요금 인상이 일어났다. 그것을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관련 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조선비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제목은 카카오가 80% 장악한 택시, 타기만 해도 8,800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카오티라는 예부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80%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자회사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2일부터 원래 1,000원이었던 스마트 호출 요금제를 최대 5,000원까지 대폭 올린다고 밝히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불만 중에 하나가 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카카오로 호출해야 더 빨리 오니 이것만 이용 중인데 5,000원을 더 내라니요. 타기만 해도 8,800원, 기본 요금 3,800원 플러스 호출료 5,000원을 내야 하는 셈인데 기가 찹니다. 이런 소비자의 그 불만 내용이 실렸습니다. 앞에는 이제 택시 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전거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날 뉴시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카카오 택시 이어 자전거 요금도 대폭 인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1위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부 지역에서 전기 자전거의 분당 요금을 현행 100원에서 최대 150원으로 인상한다. 모빌리티 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바뀌는 요금제로 할 경우 30분을 이용하면 요금이 기존 3,000원에서 4,800원으로, 1시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부담이 이제 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카카오가 독점적인 플랫폼,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카카오 플랫폼하고 앱의 주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연구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제 2019년 이전에 그런 현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더 업데이트가 됐겠죠. 보다 더 카카오가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업에 확장을 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이제 플랫폼 사업은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라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포털을 이제 인수했죠.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이제 다음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메일, 그 다음에 미디어 뉴스, 그리고 지도 서비스인 이제 스카이뷰, 로드뷰 등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플랫폼, 카카오의 플랫폼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핵심은 이제 모바일 메신저인 이제 카카오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포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먼저 그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이제 지배 기업이 있고 이제 종속 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기업도 있는데, 먼저 애플리케이션 사업의 이제 지배 기업은 카카오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완전히. 그것을 보면은 이제 카카오 플레이스로서 맛집 검색, 그 다음에 배달 앱, 그 다음에 헤어샵 예약, 음원 서비스, 앨범 투자 및 유통,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인 종속기업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 이제 요거는 게임 회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웹툰 웹 서비스, 웹 소설 유통하는 이제 회사고, 그 다음에 카카오 IX, 캐릭터 상품 제조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VX, 스크린 골프 예약, 등등 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콜택시, 대리운전, 내비게이션, 이런 것을 하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간편 결제도 하고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이 되겠죠. 이게 크게 요즘 이제 확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는 아닌데 이제 관련 기업으로 해서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종속기업이 아니고 이제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직방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카카오가 아주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카카오가 독점적인 플랫폼 사업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2019년도에 연구한 자료인데요. 이제 이때 연구 시에는 이제 카카오만 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하고 정보 서비스업을 하는 네이버, 그 다음에 통신 3사. 이 통신 3사는 이제 이 세 개사가 이런 과점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독점적인 그런 이제 시장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도 거의 독점적이고, 네이버는 뭐 다음하고, 이렇게, 다음 이제 카카오 가지고 있으니까 둘 간에 이제, 둘이서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오폴리라 그러죠. 자, 거기서 좌우지간 이제 다섯 개사는 그 산업에서 상당히 이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죠. 플랫폼 기업이면서. 이런 기업들이 자기가 지배기업, 자기가 직접 하거나 또는 자회사를 이용해서 또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점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이가 되겠죠. 그럼 우리 경제에 좀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독점적 플랫폼 기업이 애플리케이션까지 하는 것을 하나의 끼어 팔기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바탕으로 여기 애플리케이션 끼워서 파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하고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기업들한테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기업한테 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독점력이 전이되는 게 차단되겠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얼마나 지금 애플리케이션까지 플랫폼 기업이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자, 이 변화는 끼어 팔기를 했을 때와 끼어 팔기 하지 않았을 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끼어 팔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애플리케이션 사업과 직접 하지 않으면은, 소비가 43조 원 늘어나고, 생산이 60조 원 늘어나고, 일자리가 180만 명 늘어나고, 투자가 약 26조 원 늘어납니다. 그리고, 플랫폼 가격이, 이게 플랫폼 1기업이 이제 끼어 팔기를 하는,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하는 그런 기업인데, 요게 이제 가격이 약 한 21% 하락하고, 그 다음에 끼어 팔기는 이제 하지 않은 거죠. 않은 기업인데, 이제 플랫폼 기업인데, 이 경우에 이제 한 11% 정도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앱 가격은 그냥 57%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플랫폼 기업이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 같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하게 되면은 반대로 앱 가격이 57% 가격을 더 올려받는 거고, 그 다음에 플랫폼도 약 한 21% 더 올려받는 거고, 이게 플랫폼 가격은 이제 플랫폼 이용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도 이제 26조 원이 하락하게 되는 거고, 일자리는 약 180만 개가 더 감소되는 거고, 생산은 60조가 더 감소되는 거고, 투자는 43조 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독점적 플랫폼 기업이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하게 되면 독점력이 전이돼서 이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번에 이 애플리케이션 가격, 지금 카카오가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를 만들어서 택시 호출하는 시장에 들어왔죠. 거기에서 처음에는 가격을 완전히 공짜로 해서 경쟁사를 다 내쫓은 다음에 그럼 이제 독점력이 전이가 됐겠죠. 독점력이 전이한 상태에서 가격을 이제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1,000원에 처음에는 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지금 5,000원까지. 그러니까 앱 가격이 지금 이 결과를 보면 57% 더 증가하게 된 거죠. 이 결과하고 아주 거의 딱 일치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9년도에 국회에서 정가변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이것을 언론에 발표했을 때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크게 저한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공동으로 만든 그 협회에서 그 홈페이지에 저희 연구원을 크게 비난이라기보다는 반박 성명을 냈는데, 저희 연구 결과가 뭐 엉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살펴보면은 아직 뭐 독점이 아니다, 뭐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뭐 그래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몇 년 뒤에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소비자는 느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카카오 택시 호출, 여기에 처음에는 무상으로 들어왔죠. 호출해 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용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빠져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콜이라는 것을 슬쩍 만들어서 유료 1,000원을 딱 해서 이 1,000원을 스마트 콜을 더 내면, 이 사용료를 내면 택시 호출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상태고 해서, 그 다음에 경쟁사들은 다 못 견디니까, 무상으로 나오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 이제 사라지니까, 그제서 이제 지금 5,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아까 제가 처음에 2019년도에 연구에서 제가 몇 년 뒤를 예측한 거와 그대로 일치되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견된 참사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약자를 돌보고, 그 다음에 뭐, 김상조 같은 그런 정치 실작한 사람은 뭐, 재벌 기업, 큰 기업에 대해서, 개별 기업의 뭐, 독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카카오는 이렇게 이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 놔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카카오가 이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리고 문화몰식을 지금 너무 확장해 가면서 많은 중소기업들, 많은 소상공인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현상이 계속 벌어질 것인데, 과연 이것을 두고만 볼 것인가? 이거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